외대교육방송국 개국 60주년 기념 토크쇼 언론인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언박싱 진행을 맡은 FBS 진행부장 최윤정입니다. 라디오 PD를 꿈꾸는 외대 학우분들을 위해서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2시 탈출 컬투쇼, 윤영빈, 양세형의 투맨쇼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시고 현재는 이재익의 시사특공대를 진행하고 계신 SBS 라디오국의 이재익 PD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한 대로 SBS 라디오, 저희는 좀 국이라는 표현보다 저 회사에서는 센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라디오 센터에 1CP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CP는 이제 보직이라서 제가 연출하는 프로그램은 없고 시사특공대, 이재익의 시사특공대라는 제 이름을 건 시사 프로그램 진행 맡고 있는 이재익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PD가 되기 이전에 97년도에 작가로 등단을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너무 오래됐네요. 여러분들 그때 안 태어나지 않았나요? 99년생이라서. 네, 되게 오래전에 이제 일찍, 그러니까 20대 초반, 21살, 2살? 정말 어리실 때. 그쵸, 여러분만한 나이에. 2001년에 입사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 원래 PD가 꿈이 아니셨는데 근데 어떻게 PD를 그쵸. 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꿈이 너무 일찍, 저 원래 어릴 때부터 꿈이 소설가였어요. 소설 쓰는 게 어릴 때부터 꿈이어서 그 꿈을 이제 어릴 때 계속 갖고 계속 습작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이러다가 좀 어린 나이 이게 갑자기 그냥 정말로 정식으로, 이제 정식이란 표현? 어쨌든 등단한 소설가가 딱 되고 네. 나니까 굉장히 얼떨떨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빠르게 식어가는 인기와 나오지 않는 후속작과 많은 충격을 받고 또 문단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 뒤로 이런 어떤 정말요? 고통스러운, 길진 않았지만 이런 시기를 보내다가 야, 이거 생계의 문제가 있구나. 소설을 써가지고 흔히 말하는 먹고 살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이제 절감을 했죠. 결감을 하고 또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연애를 일찍 시작해가지고 대학 들어오자마자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연애를 막 6년, 7년 계속 빌드하다 보니까 정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직업, 먹고 생계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나만 살면 괜찮은데 가족을 꾸린다고 생각하니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PD 생각은 없어서 외국계 회사에 처음 지원해서 이제 소니 BMG라는 음반회사에서 1년까지는 아니면 다니다가 광고에서 카피라이터로 한 1년 일하다가 회사 생활이 너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사표 내고 그만뒀어요. 연속으로 2번 그만두고 나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자괴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실패가 계속 짧은 시간 내에 실패가 거듭되면은 난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인가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방송국 PD는 어떨까 싶어서 또 지원을 했는데 오래 다니고 있네요. PD는 잘 맞으시는 편이시니까 오래 다니셨겠죠? 구성원으로서 네. 이 정도면 그냥 앞에 그런 마음에 안 들었던 곳을 다녀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시장으로서 생각이 들고 감사하고 PD라는 직종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사실 PD도 드라마 PD도 있고 예능 PD도 있는데 네. 특히 라디오 PD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글을 너무 좋아했고 또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저에게 뭔가가 되고 싶은 그 어떤 정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직업이긴 해요. 굉장히 감사하면서 다니고 있죠. 근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에게 천국이겠죠, 그런 곳이. 그렇죠. 그럼 라디오 PD라는 직업을 선택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경험 언제일까요? 지상파만 한정해서 얘기하자면 예능이나 드라마에 비해서 라디오는 거의 유일하게 생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누군가와 함께 내가 살아간다는 그 현장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서 이걸 듣고 있고 지금 어떤데 당신이 만든 이 프로그램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살 힘을 얻었다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약간 먹먹한 느낌이 들죠. 내가 더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뿌듯함이 있죠.
그 어떤 현장,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내가 느낌을, 그 사람의 어떤 일상의 영역, 생존의 영역, 생계의 영역에 내가 옆에 같이 있어준다는 매 순간을 확인할 때 항상 매일 감사한 느낌이죠.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이니까. 생방송이라서 되게 좋기도 하지만 또 엄청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힘드셨던 적은 없나요? 뭐 방송 사고가 났다거나 많죠.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저만 아니고 다른 라디오 PD들도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네. 안 그런 PD가 있을까? 항상 악몽 되게 많을 거야. 방송 사고 나면 악몽. 정말요? 정말 많을 거야. 뭐 이제 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노래를 검색하면 보통 반주 트랙이 있고 인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음원, 이제 AR이라고 부르는 MR 말고 AR이 있고 뭐 버전이 다른 경우 여러 개 쭉 있는데 인스트루멘탈 표시가 없어서 그걸 틀었는데 반주만 나오길래 그 밑에 있는 거를 받아서 틀었는데 그것도 반주인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틀었는데 또 반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웃겨지는 거야. 청취자도 웃고 네. 여기도 웃고 하지만 PD는 악몽이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다른 노래 들었던 기억이 있고. 그럼 이제 좀 넘어가서 라디오 PD로 뭐 당장 취업을 준비하는 학우분들은 솔직히 좀 실질적인 도움을 바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입사를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공채 입사 준비 과정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지상파라고 보통 이제 불리는 3사 다 합쳐도 라디오 PD가 1년에 평균적으로 10명도 아마 안 될 거예요. 10명 되려나? 모르겠는데 KBS 좀 많이 뽑으니까.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꼭 딴 거 필요 없고 라디오 PD만 될 거예요 라는 생각은 그것도 가로 열고 지상파 가로 닫고 좀 위험할 수 있죠. 자리가 너무 없으니까. 이건 실력하고는 다른 문제.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안 뽑으면 어떡할 거예요. 또 너무 적게 뽑으면. 왜 그렇게 조금 뽑는 건가요? 왜 조금 뽑냐면 네. 갑자기 무슨 러다이트 운동 얘기하는 거 같네. 기술이 발달에 따라 이 인력이 점점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예전에는 한 프로그램에 PD 2명, 3명씩 들어가는데 지금은 꽤나 업무 환경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아주 사람 많이 들어가는 그런 큰 시사 프로그램에는 뭐 PD 2명, 3명 들어갈 때가 있지만 거의 프로그램 하나에 PD 하나? 예전엔 작가도 다 3명씩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작가도 1명 아니면 2명 점점 인원이 많이 축소되는 게 경향이에요. 그게. 제가 20년 넘게 현직에서 봤으니까 아는데 점점 그런 경우로 가고 있고 다시 그 반대로 갈 것 같진 않아요. 더 줄면 줄었지.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너무 라디오를 사랑하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한 일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리가 갑자기 막 늘어나거나 채용 횟수가 많아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비슷할 거예요 지금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되게 높죠. 네. 그러면 경쟁률이 희박하지만 꼭 라디오 PD를 해야겠다 해서 지원을 할 때 먼저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 서류 전형에서 PD님이 주실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럴게요. 드릴게요. 네. 제가 이 신입사원 채용을 진짜 오래 했거든요. 많이 했고. 정말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느꼈던 걸 말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다른 PD들도 비슷비슷할 때마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이 입사 지원서를 보면 당황한 티가 나는 PD들이 많이 있어요. 오, 당황한 티요? 이게 절박하다 보니 또는 막 간절하다 보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게 느껴지죠. 근데 명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은 이 외대 방송반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쵸. 월급을 받는 이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도 약한 사람을 원하진 않아요. 그런 어떤 막 순수함과 간절함 이런 거는 참 좋지만 그게 너무 앞서다 보면 딱 봐도 학생 같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딱 봐도 소설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것들도 있죠. 자소설. 자소설 같은 경우가 왜냐면 우리 애들이 다 써봤기 때문에 이 PD들은 안 써봤겠어요. 저도 20년 전에 써봤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막 나는 사실 이만한데 막 패드 막 덧대가지고 막 이만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자소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기 때문에 살짝 부풀리는 건 괜찮지만 이런 거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보다 보면
마음에 드는 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그 글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밀어놓지 말고 한번 써보세요. 필사를 따라서 내 손으로 익혀보는 거죠. 글은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손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필사를 직접 해보면 그런 습관을 많이 들이다보면 내가 생각했을 때 되게 좋은 글처럼 나도 쓸 수 있게 되는 연습은 되죠. 근데 이 말은 쉽게 하고 나도 해봐야겠다 싶으면 잘 안 되거든요. 지금 당장 해보시라고. 네. 당장 뭘 필사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는 네. 즐겨 있는 잡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가 있으면 거기 에디토리얼 그 편집인의 그 편집자 글, 왜 그런 패션 잡지 많잖아요. 뭐 네네. 여자분들 요즘 뭘 보나요? 저는 뭐 GQ라든지 에스콰이어 이런 데 보면 항상 굉장히 막 겉멋충만한 그런 이 편집자 글이 있거든요. 네. 저 분량 딱 적당해요. 그 뭐 잡지 한 반 페이지 내지 한 페이지 이렇게 살게 되니까 그런 걸 해보면 이 사람이 개성을 엿보고 개성을 글로 표현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딱 떠오르는 게 그거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힘들게 자소서 뭐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이제 면접을 볼 거잖아요. 네. 면접 때는 어떤 부분이 좀 도움이 될지. 우리가 네. 이 글과 말의 효용은 너무 종류가 많지만 이런 식 지금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토론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할 때 글과 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설득하는 글과 말이 있고 유혹하는 글과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봤을 때 이 면접관을 설득할 것이냐, 이 면접관을 유혹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유혹이라는 거는 경계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계. 그러니까 네. 자신감과 자만의 경계에 어디인가 있고, 이 게으름과 여유 사이에 어딘가 있는 거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실없는 것과 웃기는 것 사이에 어디 있는 거고. 어려운데요. 어렵죠. 네. 쉬우면 누구나 다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미소 짓게 하거나 웃게 만드는 일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사실 유혹이거든요. 네. 유혹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동의하는 것보다는 웃기는 게 더 어렵죠. 근데 내가 면접을 보면서 이 면접관이 내 말을 듣고 한 4, 50분 동안 서너 번 정도 웃었다. 그럼 굉장히 유혹에 성공한 거겠죠. 아마 그럼 당신은 그 사람 마음에 들었다는 뜻일 거예요. 그렇다고 막 개그를 치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 경계 어딘가에 있다. 그래서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여야 하지만 그것이 자만처럼 보이면 안 되고 미소를 짓게 해줘야 되지만 그거 실없이 과하면 안 되고 듣다가 짜증날 수도 있거든요. 뭐 얘는 농담하러 왔어? 짜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유 있어 보여야 하지만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콘텐츠를 갖고 그건 기본이죠. 그거는 기본이고 이제 태도를 그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 그렇죠. 면접관의 마음에 들게. 그러면 라디오 특성상 매일매일 다른 콘텐츠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뭐 새로운 소식을 전한다던가 주제를 선정하거나 대본을 작성하는 업무 분배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이제 PD 마음이죠. 팀마다 다 달라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제가 연출자가 아니라 이제 진행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PD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나 아이템 선정은 진행자인 저는 완전히 빠져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진행자도 꽤 같이 개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 다르겠죠. 아까 말씀해 주셨긴 한데 네. 2시 탈출 컬투쇼랑 뭐 이수경의 파워 FM, 러브 FM 라디오를 제작을 하시다가 네. 지금은 이제 PD님 이름을 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원래 라디오 진행에 관심이 좀 있으신 편이셨나요?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장수 팟캐스트가 된 거예요. 이제 오래됐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팟캐스트 몇 개 있지? 한 만 몇 개 있나? 하여튼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하는 팟캐스트가 제일 인기 있는 팟캐스트는 아니지만 제일 오래된 팟캐스트예요. 정말요? 10년 됐어. 만으로 10년. 대단한 성과. 그래서 그 팟캐스트를 네. 오래 하고 또 막 유튜브 또 막 붐 일었을 때 몇 년 전에 뭔가 잘 망설여지거나 준비를 오래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또 그럼 나도 BJ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장난처럼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는 어떤 PD 한 명, 후배 PD 한 명이 네. 그 낙곰수 멤버인 김용민 씨가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정치쇼라는 프로그램인데 김용민 씨가 갑자기 이제 어떤 사정 때문에 갑자기 이제 그만두게 돼서 급하게 대타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선배였죠 그때. 선배가 빨리 이거 하나 일단 좀 며칠만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뭐 반응이 나쁘지 않았는지 그 후배가 그럼 혹시 계속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제 맘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네. 주변 반응이나 회사 또 다른 분들 판단을 종합적으로 듣고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지금 시사특공대가 아니라 이제 그 정치쇼라는 이름으로 시사 프로그램 처음 맡았었죠. 한 3년쯤 전이네요. 근데 회사에서도 받아들여진 걸 보면 또 워낙 잘 하셨으니까 그랬던 것 진행도 같아요. 잘 하시고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참.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의 20년, 21년 재직을 하시면서 방송계가 변화하는 거를 가장 빨리 느끼셨을 것 같은데 직업의 전망은 어떨지에 대한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긴 한데 요즘 뉴미디어가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그러게요. 누구나 뭐 크리에이터, 뭐 PD 자기가 혼자서 뭐 유튜브를 운영하기도 하고 하는 사람인데 앞으로 PD 직업의 전망은 아마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몇 년 전에는 굉장히 비관적이었는데 한 20년 동안 이렇게 20년 넘게 제가 지상파 방송국의 직원으로서 이렇게 직접 바로 그 현장 한복판에서 지켜보았을 때 가장 큰 위기였던 몇 가지를 최근에 잘 극복을 했거든요. 뭐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이 뉴미디어. 네. 사실 팟캐스트 나왔을 때도 와 이제 라디오 끝났나 생각을 했는데 잘 극복을 했고 해서 이제 이런 파고를 넘어서 현명해진 것 같아요. 지상파도. 견디는 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음반회사에서도 일하셨고 뭐 등단도 하셨었고 뭐 시나리오 작가 뭐 지금 진행도 하시고 CP도 하고 계신데 이런 맡으셨던 직업들 중에 어떤 경험이 PD가 되는데 혹은 뭐 PD 생활을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압도적으로 저는 소설을 쓴다는 그 행위, 지금도 쓰고 있지만 지금도 쓰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종이책은 잘 안 내고요. 그 네이버 웹소설에 연재하고 있어요. 네네. 네이버 웹소설, 네이버 웹툰 하나씩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뭐 웹툰이든 웹소설이든 그거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PD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관심, 여러 가지 어떤 공부, 그다음 호기심 이런 것들 이렇게 유지시켜 주니까 슬픈 얘기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 기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호기심도 사라지거든요. 네.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요. 너무 슬픈가? 어쨌든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일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계속 활성화돼 있고 그것이 방송을 만드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무심하게 관성적으로 만드는 거하고 정말로 내가 궁금하고 관심이 있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네. 앞서 얘기하신 모든 일들을 다 병행을 하시려면 시간이 진짜 24시간이 모자라실 것 같은데 PD님만의 시간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다른 관리 방법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보통은 이제 해야 할 일들이 투두 리스트를 만들잖아요. 네네. 보통 그런 거 많이 했죠. 네네. 학창 시절 때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안 하고 나 투두 리스트를 어릴 때부터 만들었어요. 투두 리스트는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할 일들은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안 적어도 돼. 공부할 거 얼마나 많아요. 시험 과목도 얼마나 많고 그럼 뭐 굳이 적어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혹은 안 해도 될 것들 이런 식으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얼마나만큼 방해하는지 순서대로 한번 적어. 요즘도 그렇게 하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걸 했는데 그게 시간 관리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대신 나 투두 리스트가 길어질수록 인생은 불행해지죠. 우리가 좋으니까 하는 거거든. 재밌으니까. 그쵸. 친구를 왜 만나요? 친구 만나 수다 떨다 보면은 왠지 행복회로도 잘 돌아가고 좋잖아요. 네. 내 위안도 되고. 그런데 다 끊어버리면 이제 행복해지지 않겠지. 친구랑 얘기하면서 행복회로 많이 돌려놨는데 못 돌리니까.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맞추는 게 중요한데 정말로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 손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둘다 알아야죠. 선택해야죠.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럼 되게 개인적인 궁금한 건데 글을 쓰시는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글이 진짜 너무 안 써진다. 이럴 때 어떤 뭐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글을 안 써줄 때 많죠. 아, 나 이거 갖고 와서 읽어줄까? 내가 왜냐면 가끔 잠깐만요. 제가 네. 글이 안 써질 때 썼던 짧은 글이 있어갖고 기억해요. 너무 좋아요. 뭐 일기는 아니고 그냥 블로그에다 끄적거려 놨던 건데 한 1년쯤 전일 거예요. 1년쯤 전. 자, 2020년 11월 22일이니까 딱 1년 전이네요. 나는 쓴다. 그리고 또 쓴다. 더럽게도 안 써지는 밤. 그리고 막 엉엉 울고 있어요. 이 반짝이는 불빛만이라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다면 창밖에 이렇게 보면서 야경이 아깝다라고 했던 글이 있어요. 이렇게 창밖을 보고 있는데 서울 야경이 너무 예쁜 거예요. 반짝반짝. 글을 쓰려고 근데 그날따라 되게 안 써졌던 것 같아요. 야, 난 이렇게 창문 열고 보이는 저것보다도 아름답지 못한 것조차도 못 만들어내는 이 거의 30년간 25년 이렇게 소설가로서 계속 글을 쓰고 있는데 너무 막 비참한 생각이 드는 거죠. 글을 맡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꾸역꾸역 쓰는 스타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다 놓고 뭐 여행을 간다든지 네. 운동을 한다든지 뭐 사람을 만나든지 하죠. 저는 그냥 어쨌든 그날 계속 끝까지 쓰다가 안 써지면 안 써진 대로 계속 꾸역꾸역 쓰는 스타일이에요. 딱히 뭐 대단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PD나 작가가 되지 않으셨다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 것 같으신가요? 일타 강사가 됐거나 아니면 일타 강사를 질투하는 이타 강사가 됐겠죠. 과목은 어떤 과목? 과목. 저는 이제 영어 영문과를 나오긴 했는데 뭐 국어나 영어였겠죠. 이제 뭐 글도 오래 썼고 또 뭐 일종의 약간 잘 팔릴 것 같은 타이틀도 있고 하니까 영어나 국어 중에 하나 같이 쓸 것 같지는 않고 중에 하나를 택해서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었을 거예요 아마 거의 100%. 왜냐하면 첫 번째 직장 그만뒀을 때도 그 고민을 했고 정말요?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가르치는 일도 되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과외 정말 많이 했죠. 대학교 합격 그 통지서 받자마자 다음날 제일 먼저 한 게 그때는 지금 인터넷 같은 게 없었으니까 네. 프린터로 출력해서 제 전화번호랑 삐삐번호죠 그때 삐삐번호랑 출력해가지고 이제 주요 아파트 단지에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하고 한 일주일 정도부터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봤자 나랑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 친구들인데 그 거의 첫 직장 가질 때까지 계속 가야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되게 가르치는데도 능력이 뛰어나셔서 지금 말하는 거 봐요. 체질.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체질. 네, 그럼 저희 이제 질문 거의 다 끝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라디오 PD를 꿈꾸는 20대 청춘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사실 뻔한 얘기긴 한데 광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광고회사는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방송 좋아하고 또 특히 라디오 좋아하는 사람들은 방송국, 라디오 뭐 본부든 센터든 천국이죠. 너무 좋죠. 해외권 일인데 다만 아까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기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 강조해서 했잖아요. 내가 딱 원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그게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난 라디오 PD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 노력하다 보면 진짜 라디오 PD가 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확신하게 말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비슷한 어딘가 가 있게 될 거예요. 네.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그것만이 대단히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방송의 꿈을 가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노력하면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안 되면 실패한 인생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괴롭잖아요. 이런 예쁜 친구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건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막해서 아예 시작도 안 하거나
아니면 도리어 여기 아니면 다 실패라는 생각을 하면 실패인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재익 PD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먼저 PD님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고 드리고 싶고요. 언론인을 꿈꾸는 외대 학우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네, 소감 조금 더 길게 오늘 어떠셨는지. 뭐 다른 뭐 인터뷰나 강연 같은 거 많이 이렇게 거절을 하는데 이렇게 외대 방송반에서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학생들하고 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또 달려왔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런 거 할 때마다 더 저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다지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혹시 이 방송 보신 분들이 나중에 SBS 들어오거나 또 다른 회사라도 방송 들어갔다 저를 만나면 적어도 그 영상 봤다고 얘기하면 커피 사드릴게요. 네, 이거 다 꼭 방송에 내보내서 네. 커피 꼭 얻어먹도록 합시다. 얻어 먹을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언론인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언박싱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